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지난달에 제가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쳐갖고 한 2주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다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갖고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MC넥스 기업 분석 5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3Q 보고서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간단히 분석해보고 투자 포인트 제가 했던 거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투자 포인트 3가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가 한 85%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2019년 매출 원가율을 85%까지 감소시켜서 순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 향이죠. 전장사업부 비중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가. 즉 계속 휴대폰 쪽은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장사업부 쪽이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쪽이 쭉 올라와 줘야 MC넥스는 뭔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내렸었죠.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캐시카우로서 향후 한 2, 3년간은 현 상태 유지 또는 뭐 일단 Q는 증가하고 P는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돼도 얘는 성공.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어 보였고요. 반드시 자동차 부품에서 매출 대비 점유율을 올려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투자했을 때는 3만원대 정도면 뭐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전고점까지는 뭐 여유롭게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 매출이 감소하거나 휴대폰 쪽에서 뭔가 확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온다면 요건 좀 자른 대응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3Q 분기보고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다트에서 봤고요. 뭐 2020년 3Q 기준 매출액은 4,100억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260억. 3분기는 역시나 매우 좋았습니다. 뭐 지난 분기 2분기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워낙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 지난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년 3Q 대비 18.1%, 그러니까 작년 3개월이죠. 작년에 한 3,500억 했는데 지금 4,100억 했으니까 한 18% 늘었고요. 그 영업이익은 작년에 대비 24%. 그러니까 작년에는 영업이익은 한 340억 했는데 지금 250을 줄었죠. 즉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가격을 뭐 후려쳤다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내려갔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뭐 매출 원가가 올라갔거나 뭐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3Q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매출액은 1조 200억, 연간 지난년 대비 한 5%, 5.6%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467억, 지난년 대비 한 55% 빠졌네요. 그러니까 매출은 올랐지만 역시 영업이익은 50% 빠졌다. 그래서 뭐 기본 주당 순이익 같은 것도 뭐 예전에 작년에는 기준에는 주당 뭐 누적으로 한 5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2,300억 뭐 반토막 났죠. 뭐딱 영업이익인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쭉 쫓아가 보겠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일단 매출액이 한 누적으로 1조 정도 나왔는데 휴대폰용이 9천억, 자동차용이 한 1,100억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작년 2019년 전체 기준입니다. 이건 2020년 3분기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작년 대비 꽤 잘했습니다. 휴대폰도 잘했고요. 전장도 잘했고요. 즉, 둘 다 Q는 많이 늘었고, P가 뭐, 단가가 늘어난 건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매우 영업을 잘했다는 거죠. 이번 년에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분기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선방한 거죠. 뭐 파워로직스나 다른 거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쪽 대비하면 MC넥스는 정말 선방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보면, 뭐 3분기까지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작년에 캐파를 쫙 늘려갔고, 연간 2억대 정도 하고, 그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동률은 3분기까지 72%, 휴대폰용이 72%까지 올라갔고 자동차는 꾸준히 90% 이상 찍고 있다. 즉, 뭐 자동차는 뭐 꾸준하게 거의 풀캐파 달리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쪽만 보면 되는데 1Q만 보면 75%, 2Q 누적으로 66%, 3Q까지 72% 정도 했다. 즉 2Q 때는 거의 50% 정도밖에 가동을 못했다는 건데 3Q 때 어느 정도 리커버를 했다는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뭐 사실 이게 뭐 분기별로 5,100만 개이기 때문에
뭐 2분기까지 한 1억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EQ까지 한 6,600만, 66%였으니까 한 6,600만 개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휴대폰 쪽이. 3Q 쪽을 좀 계산해 보니까 3Q 쪽은 한 4,400만 대? 사실 자퇴해도 얘네가 몇 대나 생산했는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그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Q만 가동률은 한 83%에서 8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1Q, 2Q보다는 3Q가 확실히 좋았고요. 4Q는 뭐 약간 뭐 슬로우해질 것 같지만 내년 모델에 따라서 또 가동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작년 대비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꽤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동차용 부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매우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전장사업 실적을 보려고 현대차 증권에서 뭐 보고서나 리포트 냈길래 그 부분만 좀 따왔습니다. 작년 분기별 실적을 봐보면 뭐 작년에 뭐 스마트폰으로 한 1100, 1억, 1조 1000억 했죠. 그 전장 쪽에 한 1200억 정도 했는데 이건 기타 매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근데 분기별로 보면 뭐 350억, 280억 이렇게 쭉 하다가 이번 년에 보면 거의 뭐 3Q에 보면 400억, 430억, 410억까지 쭉 늘어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장사업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꽤 다이나믹하게 쭉 올라가야 줘야 얘에서 뭔가 보여줘야지. 휴대폰 쪽에서는 뭐 애플이나 중국 사업자를 새로 뚫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종속되어 있는 한 경쟁 때문에 이거 좋아질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번 년 매출인 거고요. 연간 기준으로 한 1조 3,300억, 뭐 작년보다 한 1,000억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작년에 1조 1,000억 정도 했는데 1조 1,000억 좀 넘게, 1조 2,000억 좀 안 되게 할 거다. 근데 전장 및 기타는 뭐 1,300억에서 1,600억까지 쭉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Q도 3Q가 지금 이거 추정치인데 지금 4,200억 중에 지금 3,700억이 스마트폰용이었고 4Q 때는 2,700억 정도밖에 못할 거다. 즉 별로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4Q는. 뭐 보통 4Q는 좀 비수기, 전통적인 휴대폰 시장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애플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인도의 디왈리 이런 식으로 뭐 그 주요 판매 시기라고 해야 되죠. 그 매출 시기가 뭐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Q까지 매우 강하게 올라가다가 10월 달까지 그 뒤에 잠깐 슬로워진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4Q도 뭐 그냥 좀 그럭저럭 할 것이다 정도만 될 거고요. 1Q 때 내년 모델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영증권에서 휴대폰용 모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한 게 있어서 요거는 동사는 모듈 중에 단가가 높은 OIS, 즉 그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뭐야 손떨림 방지죠. 요걸 탑재된 카메라와 세배 좀 망원 카메라를 집중 수주해서 좀 단가 높은 걸로 집중적으로 해서 좀 커버를 하겠다. 플러스 차량용 카메라는 자율주행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VM 같은 것이 늘어나면서 쭉 올라갈 것.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내년도 1,600억까지 23% 증가한 1,600억까지 쭉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올린 거는 사실 지금 캐파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부분이 지금 거의 90%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베트남 공장의 모바일 부품 설비를 언제든 차량용으로 개보수 가능하다. 즉 차량 쪽이 좀 더 많은 수주가 들어온다면 모바일 쪽을 좀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조금 신기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또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3,200만 불 유상증자 얘기 나왔죠. 즉 설비 투자한다고. 요거 뒤에는 하겠지만 뭐 일단은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차량용이 뭔가 더 늘어난다면 일단 MC넥스는 어느 정도 그걸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캐파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봤던 이유가 그 센서 쪽 요 부분이 지금 작년 대비 한 70% 증가된 상태에서 얘가 지금 그 순익률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봐보면 일단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
액추레이터 부분은 작년 대비 확 줄었죠. 이거는 급감했다는 건 자사 비중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내부적으로 뭔가 최대한 순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액추레이터는 자기 거 MC넥스 자체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고요. 센서 부분이 작년에 4,500억을 했는데 연간으로 구입을 지금 4,600억을 했습니다. 3분기 만에 이미 작년 걸 넘었었죠. 대충 비중으로 보면 작년에 뭐 1조 구입 금액 중에 4,500억을 센서 비중이었는데 지금 45%였는데 이번 연에 지금 3분기까지 8,400억이었는데 4,600억 한 53%까지 지금 센서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즉 얘가 가장 크게 지금 매출 원가율을 올리는 원인인 거고요. 얘 때문에 지금 순이익이 더 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ISP나 렌즈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총 금액적으로 얘가 압도적이고요. 더구나 렌즈 같은 경우에는 1Q 분기 보고서 봤을 때는 플러스 40%였고 2Q 누적으로 플러스 29% 작년 대비입니다. 3Q 누적으로 보면 플러스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이거는 1Q에는 뭔가 수급 이슈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뒤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가격이 원상복귀 됐다는 겁니다. 그 렌즈 부분 안정화됐지만 센서는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해도 1분기 75%, 3분기 누적으로 67%까지 상승한 걸로 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영향으로 지금 매출 원가율이 확 올라오고 있죠. 요거 증가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서 조금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급 때문에 전체적으로 센서 가격이 쭉 올라갔다. 또는 뭐 스펙업이 돼서 더 좋은 센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즉 S20이나 뭐 이쪽에 들어가면서 더 좋은 센서류가 사야 됐기 때문에 개발 단가가 올라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른 업체들을 한번 봐봤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사고 있는지 작년 대비해서. 일단 첫 번째 파워로직스입니다. 여기 오니까 좀 괜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라고 해서 작년 23기 2019년입니다. 이 CM 부분이 카메라 모듈 부분이고요. 파워로직스는 매출의 80%가 카메라 부분이고 역시 삼성전자가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작년에 15,000원에 팔던 거를 카메라 모듈 이번 년엔 11,000원 정도, 11,400원 정도에 팔고 있다. 즉 카메라 모듈의 가격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주요 가격 변동 요인은 고객사 단가 인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격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 단가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 올라갈 때는 판매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번 년엔 또 40%까지 내려왔죠. 즉 각 업체들이 캐파가 투자가 다 끝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그거로 인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류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으로 센서 금액을 봐보면 작년 23기 2,700원입니다. 개당 2,700원짜리가 2,600원으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센서 단가는 거의 유지되거나 살짝 내려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가동률은 뭐 78% 정도 됩니다. 누적 가동률. 뭐 딴 거 뭐 매출이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년은 정리가 됐고요. 이번 년 승자는 MC넥스가 분명한 거고 이쪽 부분에서 내년 건 다시 한번 이 내부적으로 뭐 치고받고 하겠죠. 두 번째 파트론입니다. 얘는 조금 뭐 파워로직스와는 달리 원자재 매입 현황에 센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일까? 이 웨이퍼 부분에 센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즉 시스템 LSI 쪽 센서를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61% 너무 많아 보여서 일단 작년 대비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2020년 3Q 원자재 매입 현황 분기 보고서고요. 이건 2019년 사업 보고서에서 떠온 겁니다. 2019년에 원자재 매입 현황을 보면 총 한 9천억을 샀는데 그 중에 웨이퍼 부분 역시 시스템 LSI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두 개가 합쳐서 이 부분에 지금 센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누적으로 한 68.6%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년에는 지금 이 기타 부분이 확 줄어들었다는 건 뭐 센서든 뭐든 다른 부분을 이쪽 웨이퍼 단으로 그냥 다 옮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도 있고 기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만 보면 되니까요. 뭐 MC넥스처럼 뭐 45%짜리가 53%까지 8%가 올라갈 정도가 됐냐만 보면 되는데 일단 보면 비중만 보겠습니다. 비중이 작년 기타랑 웨이퍼 부분 합치면 68.6%,
요 두 개 이번 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63.9%입니다. 일단 줄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물론 총량이 줄어서 줄은 걸 수도 있지만 이건 비중을 본 거니까요. 즉 센서류가 여기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3Q까지 누적 가동률은 81%. 딴 데보단 좋네요, 얘네는. 그러니까 즉 MC넥스는 72%였고 파워로직스는 78%, 파트론은 81%입니다. 근데 일단 순이익이나 뭐 매출액은 MC넥스가 가장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약간 다른 회사지만 그러니까 애플에 관련된 거지만 LG 이노텍을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반기 보고서에서 이미지 센서 부분이 2019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즉 비중이 31%에서 30% 줄었고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딱 써 있더라고요. 이미지 센서는 2019년 평균 가격은 2018년 대비 10.6%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8.7% 하락했다. 즉 이미지 센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유지 또는 살짝 하락한 정도인데 MC넥스만 올라갔다. 즉 뭐 가동률은 의미 없습니다. 이건 애플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센서 금액이 급등한 이유는 시장 수급 부분보다는 SE0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 스펙업이 되면서 더 좋은 센서를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비싼 센서를 쓰고 즉 판매 단가도 올라갔다는 거죠. MC넥스에. 그걸로 인해서 MC넥스는 그 전체적인 매출도 버텼고 순익도 겨우겨우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업에 의한 원자재가 상승이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봐보면 매출 원가율 19년 85%였습니다. 19년 보면은 뭐 3분기까지 누적인데 이건 별로 의미 없고요. 제가 예전에 넣었던 거 보면 19년 사업보고서 보면 19년에 85%, 상반기가 1Q, 2Q 더해서 88.5%까지 늘었다가 3Q에는 90%까지 늘어납니다. 즉 센서나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스펙업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로 판매 단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한테 계속 가격 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부분은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추가로 뭐 또 다른 안 좋은 소식인데 제가 예전에 잠깐 뭐 기사들을 보면서 조금 넣었던 건데 삼성전기가 A52 메인 카메라 수주를 했다. 즉 내년에 삼성전자 중급기죠. A52, A72에 삼성전기가 들어온다. 삼성전기는 계속 플래그십만 들었던 카메라 모듈 쪽은 플래그십만 적용했습니다. 근데 그쪽이 수량이 좀 줄어드니까 뭐 쿼드 카메라, 그 펜타 카메라가 사용하는 A52와 A7의 내년 거에 삼성전기가 적용할 거다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떴고요. 이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면 또다시 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고화소 모델이나 손떨림 방지 같은 차별화 기능 적용한 카메라 모듈을 수주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위협받을 전망이다. 즉 내년은 수량도 있지만 이 OIS 그리고 고화소 이쪽에 고가 모델을 못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스마트폰 쪽은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년 출하는 3억 대 정도 되고 카메라 총량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상쇄는 될 거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이번 년엔 평균 듀얼 카메라 모듈을 적용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기본이 3개 달릴 거다. 모든 카메라에. 즉 내년 출하량 3억 대인데 카메라는 9억 대가 필요할 거다. 9억 개가 필요할 거다.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전에 한 9월, 10월인가 또 나왔던 거죠. 단가 인하를 위해서 자기들이 삼성전자가 직접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한다. 즉 단 부품만 받아서 그러니까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구성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거는 단품만 받아서 삼성전자가 직접 조립하겠다. 즉 원가 인하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을 봐보면 3분기 이번 년 다트에서 정리한 건데 MC넥스 매출 3분기가 4천억 정도 되고 259억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18%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24% 감소했다. 파트론 3,500억이고요. 매출은 증가됐고 역시 영업이익 줄었다. 파워로직스 3천억 매출 발생했고요. 영업이익 16억 90% 감소했죠. 얘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뭐
그 불량 이슈 때문에 그런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3분기 누적으로 MC넥스 매출은 5.6% 늘었고 파트론 18.8%, 파워로직스 20% 줄었다. 지금 MC넥스는 이래서 성공한 겁니다. 이번 년 매우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괜찮다는 거죠. 그 영업이익도 누적으로 467억, 44% 줄었지만 파트론은 67%, 파워로직스는 적자 전환했다는 거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요. 뭐 MC넥스, 파트론, 파워로직스, 삼성전기, 뭐 나무가 등등 되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충분한 캐파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MC넥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만 지금 계속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꽤 유의미한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11월 18일이었죠. 3,200만 부를 MC넥스 비나에 유상증자한다. 뭐 유상증자라고 하지만 자회사에 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MC넥스에서 MC넥스 비나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현금 흐름이 매우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 증가해서 매출 채권이 증가해서 그것 때문에 좀 뭐 떨어진 것도 있지만, 뭐 단기 차입금, 뭐 4월달에 단기 차입금 뭐 150억 정도 땡긴 것도 있고, 계속 단기로 뭔가 부채를 좀 늘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요거 준비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의견은 뭐 현재 캐파나 가동률을 뭐 앞에서 봤듯이 캐파는 뭐 한 연간 2억대, 휴대폰 쪽은, 그리고 전장 쪽은 한 400만 대 정도 되는데, 4천만 대 정도 되는데, 가동률이 한 72%, 92%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 시장 동향을 봤을 때 더 투자할 부분은 제가 보기엔 전장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걸 휴대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신규 고객사 쪽인 건데, 9월에 한번 확 이슈됐던 애플 쪽이라면 350억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첫 번째 투자일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전장 쪽이 매우 유력한 걸로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내년 말, 내후년, 적어도 내후년 초부터는 아마 전장 쪽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MC넥스는 자신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MC넥스가 좀 더 뭔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휴대폰 쪽은 계속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모든 업체들이 지금 재작년과는 달리 캐파를 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70에서 80% 정도 가동률 돌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그 10%, 한 10%, 15% 정도를 가져가려면 가격을 떨궈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한 3억대 정도 휴대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아까 말한 삼성전기, MC넥스, 파워로직스, 캠시스, 나무가 또 어디 있죠? 뭐 여러 군데 지금 한 8군데 되더라고요. 그들이 모든 캐박스를 다 투자한다고 하면 충분히 남을 정도의 캐파는 이미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다이나믹하게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장 부분밖에 현재로서는 전장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밖에 한번 레벨업 하려면 이 부분이 떠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휴대폰에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답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를 떨어뜨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지금 서로 뺏어가려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전체 세트 수량은 그러니까 시장의 세트 수량, 그러니까 전체적인 휴대폰 시장이 증가될 거고, 더구나 세트당 카메라 개수도 뭐 듀얼에서 트리플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쇄 가능하지만, 이게 좀 두 가지가 좀 상충되고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보기에는 일단 제가 계산했을 때는 수익성 악화되는 게 좀 더 큽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2019년 매출 원가율이 85.5%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순익 극대화를 시켰다. 이게 유지 가능하냐? 답은 아닙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스펙 향상 및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뭐 매출 원가율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 수익성 악화되는 건 계속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애플이나 중국 업체 등 신규 사업자 추가되는 게 반드시 필요해서 전체적인 큐를 확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이 올라가고 구입 금액이 올라가는 순간 조금 더 가격 내고에 있어서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자사업부 비중 증가 필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작년 기준 한 10%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현대모비스가 한 8.15%였는데 지금 3Q까지 현대모비스가 한 9.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뭐 전장사업부 비중 증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캐펙스도 투자하고 있고 향후 전망 이 부분은 매로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3번은 확실한데 1번, 2번이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3분기는 예상대로 매우 좋았습니다. 4분기도 그렇게 나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뭐 3분기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2분기처럼 망하지도 않을 거고 내년 1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1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내년도 라인업을 어떻게 받았는지 삼성전자 내에서 할당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로 봐서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내년 휴대폰 시장이 안 좋다면 휴대폰 부분이 안 좋다고 하면 추가로 한 350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쪽이 늘어나서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해도 만약 휴대폰 쪽이 남게 된다면 뭐 그 부분을 돌릴 수도 있었던 건데 아마 휴대폰 쪽은 뭐 이번 년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된 것 같고 추가로 전장 부분에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년도 라인업도 꽤 괜찮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도 분석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 전체 휴대폰 시장이 7% 증가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마켓 리서치에서 나온 거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 년에 한 2억 5천만 대에서 2억 7천만 대의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한 3억 대까지 보고 있고요. 뭐 이 정도 한 10% 정도의 큐가 증가된다 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숫자니까요. 더군다나 세트가 한 10% 증가되는데 세트당 카메라 개수도 뭐 기존 평균 듀얼에서 트리플까지 올라간다. 즉 이것마저도 뭐 한 50%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큐가 증가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나 할당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건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추가로 자동차 부분 이거는 뭐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3천만 불 정도의 캐펙스 투자한 부분계 전장 쪽에 아마 투입됐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권이 나온다면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내년 초는 아니겠죠. 한 내후년 초 정도부터는 분명히 전장 쪽도 어느 정도 추가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좋은 부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부분, 즉 매출 원가율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순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것도 원가 절감을 극한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더 떨어질 것이냐, 매출 원가율이 더 올라갈 거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하지만 뭐 이게 순이익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이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로 유지하면서 그게 아마 마지노선일 것 같고요. 그 아래 내려간다면 MC넥스는 안타깝지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투자해서 한 순이익 한 5% 정도는 유지하면서 Q를 늘려야 됩니다. 전체적인 Q를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프라이스 쪽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뭐 순이익률을 한 현재 수준 유지하면서 Q를 쭉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 순이익을 늘리고 그리고 뭐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내년도에 삼성전기가 중가 라인업까지 치고 들어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캠시스, 나무가, 파워로직스, 뭐 삼성전기, MC넥스 등 정말 치고받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겁니다. 즉 휴대폰은 공격적인 가격 공세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신규 판매처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매우 좋은 기업은 분명합니다.
한 5% 정도만 유지하고 뭐 전체적으로 매출이 약간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만 돼도 꽤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점프업 하기 위해서는 신규 판매처 뚫어야 되고, 그리고 전장 쪽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요게 안 보여주기 못한다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장투계좌에서는 역시 뭐 아직 장투계좌 들어가지 않지만 장투계좌를 못 들어갈 거고요. 어느 정도 뭐 단기 매매, 한 중기 정도 매매에서 MC넥스는 접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MC넥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장투 계좌에 삼성전기는 들어갔습니다. 최근 뭐 사실 제 계획은 한 10월 정도쯤이면 MC넥스 그 3Q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번 점프업을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나 생각대로 안 가고 되게 뭐 매우 소외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완전 꼬여 있는데 MC넥스는 뭐 그래도 현재로서 뭐 하도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점프업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뭐 4만원대 초반 정도 올라가는 건 뭐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전장 쪽이 좀 보여준다면요. 그 이상을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내년 1월, 2월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확신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뭐 MLCC나 뭐 PCB나 이런 다른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삼성전기는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삼성전기도 한번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이지만, 카메라 모듈 중은 삼성전기가 현재로서는 1순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MC넥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저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뭐 팔지도 않았고 추가로 매입도 아니고 한 4만원 정도까지는 MC넥스를 스테이할 예정인 거고요. 내년에 어떻게 라인업이 될 건지, 그리고 순이익을 어떻게 올릴 건지, 그리고 캐파 투자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 건지 좀 계속 지켜보면서 MC넥스는 계속 투자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성전기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